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호성입니다. 한 주의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 주간 이제 마감인데, 우리는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서부터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어떻게 또 잘 보내냐가 다른데 일반 직장인하고 다르죠. 다른데 금요일 날에는 불금입니다.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금요일 날 풀로 정신없이 놀다가 뻗어서 보내면 또 다시 예, 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남의 시스템을 갖다가 돌리는 그런 일에다가 종사를 했는데, 우리는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금요일서부터 진짜 부업하시는 분들은 금토일이, 저는 옛날 아메이 하는 시절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진짜 금요일 밤 토요일 일요일을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4년을 보내면서 다이아몬드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또 이제 우리가 메인데이로 토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웬만하면 토요일 날에는 정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미래에 진짜 월 5천만 원, 최소 월 2천만 원 버는 블루 다이아몬드 되는 그런 어떤 것들 한 3년에서 5년을 목표를 한다면, 이 토요일 날은 다른 일정을 아예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이 학점을 받을 수 없듯이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학교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한 가지 먼저 약속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강연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공의 8단계다, 뭐 제품 쇼도 플랜 방법을 하는 그것을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시스템의 일부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서로 약속한 장소에 필요한 때 딱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과 온라인 모이는 것이 이제 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분리가 됐지만, 옛날에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100% 모이는 거였지만,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병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데, 특히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토요 직구포 세미나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토요 직구포 세미나라고 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지역별로 그냥 지역 세미나 원데이라고 했지만, 왜 제가 토요 직구포 세미나라고 했냐? 직구포로서 성공하려면 토요 직구포 세미나 토요일 날에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했던 거를 제가 또 토요일 날로 이렇게 맞췄던 거는, 부업자 전업자들이 금요일 날엔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부업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요? 토요일 날 하게 되면 전체 모일 수가 있으니까 의지만 있으면 다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토요일 날 같은 데는 부산에서도 올라오시는데 저희 파트너가 어떻게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2시간 한 20분.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지 내가 성공의 의지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일 토요일 날 우리가 모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3년이 지났을 때 모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떻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시스템 속에서 자유로워져야 어떻게요? 내가 좀 쉬어도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학교가 돌아가면서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연금소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내가 가르치잖아요. 내가 손 놓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초대 프로젝트의 파트에도 이 토요일 날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아주 중요시 생각해서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집결한 다음에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초대를 하고, 초대해서 다른 날들은 어떻게 내가 가서 만나는 가만히 정신으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만히 정신으로 내가 스폰서와 호일러 법칙에 의해서 같이 조인트 워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머릿속에서 한번 지나 보세요. 이제 삼행의 단계로 와서 A형 교육 전달까지 A형부터 먼저 시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저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전달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A형부터 시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죠? A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확신을 가질 때,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초보자인 경우는 먼저 교육을 받는 것. 숫덩어리도 화로에 나오면 식는다. 아무리 네트워크를 오래 했던 사람도 시스템에서 멀어지면 식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에서 끝나서 교육으로 끝난다.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하라. 날짜를 정할 때도 2개 정도로 제시하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스폰서와 같이 협업하라. 그러니까 협력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호일러 법칙의 이제 기본 원리가 이겁니다. 서류 가방을 든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네트워크 전문가가 아닙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가서 이게 된다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선입관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 친구나 가족들한테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젊으신 분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죠. 편견과 그죠? 다단계에 대한 나쁜 인식.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거부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가방을 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서류 가방을 든 외부 전문가는 누굽니까? 네, 바로 스폰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이 스스로 현명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지혜로운 다음에 뭔가 사업을 하려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공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 김유신 스폰서님, 뭐 서성민, 그 다음에 또 우리 박민수 사장님, 나의 어떤 업라인의 그 스폰서 라인에서 같이 협업할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대상별로 내가 이렇게 잘 조인트워크를 하셔야 돼요. 나이와 직업과 그 성격과 이런 어떤 부분들 상황별로 만나서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유신 사장님한테도 직접, 서성민 사장님한테도 직접 1대1 여러분들께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민숙, 그 다음에 정찬호, 우리 모든 스폰서들한테, 강리훈, 모든 스폰서한테 여러분들은 이 조인트워크를 같이 협조해서 1대1로 내가 나갈 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부분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미 서류 가방을 든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보험 담당자가 약속을 잡고 보험 설명하기보다는 같이 동행한 서류 가방에 대한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랑만 하고 보험 상품 설명은 어떻게 해요? 그 전문가가 하도록 이런 프로세스를 했더니 생산성이 한 30%가 올라가더라는 얘기예요. 30%가. 계약률이. 이거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강구할 수 없다라는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스템을 적극 그래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를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제3자의 그런 어떤 서류 가방을 든 외부 전문가는 바로 스폰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모션하지 않고 스폰서를 우습게 알고 욕을 해버리면 여러분의 사업에 발등을 찍는 겁니다. 도끼로 어떻게 해요? 나의 발등을 찍는 것 같다. 스폰서를 헌담하는 거는 내 발등에 도끼로 내 발등을 찍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아무리 뭔가 잘못하더라도요. 스폰서의 잘못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파트너 앞에서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고요. 본사 시스템에 대한 적극 참여와 나부터 참여하는 모습. 너 어떻게 하면 성공해? 나도 지금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러 다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렇게 저렇게 해.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브론즈다? 그럼 브론즈 복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버다? 실버 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복제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로얄 크라운 복제할 겁니다. 로얄 크라운이 있는 곳, 로얄 크라운이 가르쳐주는 방법,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호일러 법칙입니다. 나를 팔지 말고 이미 성공한 서류 가방을 든 외부 전문가, 그 신비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비성이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다 잘 알아요,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공하려면 이 호일러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맘의 법칙이죠. 하고 안 하고는 지맘이에요. 우리가 호일러 법칙에서 잘 이용해서 했다 치더라도 안 하는 거는 지맘이에요. 이 때문에 두 가지 법칙 꼭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호일러 법칙, ABC 법칙을 갖다가 한번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뭐냐? 어드바이저, 설명자입니다. A는 바로 스폰서입니다. 스폰서. 그 다음에 B, 소개자입니다. 소개자는 브릿지입니다. 브릿지의 B. 나는 다리로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내가 직접 사업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C는 고객이면서 어떻게요? 사업 예비 명단이죠. 부업자가 됐던 사업자가 됐던 소비자. 이 세 가지 파트가 있죠. 그리고 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왜? 일반 쿠팡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갖다가 싸게 쓰는 부분을 강조하면 소비자는 만든다라는 겁니다. 기본.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만들거나 부업자를 만들거나 사업자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스폰서가 잘 판단을 해줄 겁니다. 스폰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B, 나는 내가 소개자 입장에서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할 생각하지 마라. 설사 내가 더 스폰서보다 똑똑하더라도 주도적으로 하려 하지 말고 브릿지 역할을 해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각각의 역할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는 C에게 그 스폰서에 대한 어떤 프로모션 하는 것이 집중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B는 또 뭐라 해야 되냐? 바로 A, 그 쉽게 해서 우리 스폰서한테 C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응? 고객 C가 어떠한 그런 어떤 부분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는 그거에 맞춤형으로 미리 하루 이틀 전에 거기에 맞춰서 자료 정리라든지 이분은 제품 설명 위주로 가야 될지 이분은 사업 마케팅 보상 플랜으로 가야 될지 이분은 회사의 어떤 컨셉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지 나름대로의 어떤 맞춤형으로 준비해서 가서 사업 설명을 하셔야 호흡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교 호일러 교수께서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3자나 전문가에 의해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법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네트워크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호일러 법칙입니다. 스폰서를 활용하라. 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소개자 B의 역할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C에 대한 A에 대한 그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친구나 가족한테 야 오늘 네가 만날 분은 말이야 그냥 보통 분이 아니야. 우리 김유신 우리 스폰서로 말씀드리면 서강대 신방과 나왔고 굉장히 똑똑하셔.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 영어회사 대표로 교육회사 대표로도 하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젊고 아주 유능한 그 다음에 유신 TV라고 하는 이런 TV 유튜버야. 웬만한 사람 만나주지 않는데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너를 갖다가 만나서 너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봐. 알겠지? 이런 식의 구체적이면서 정말 될 수 있는 프로모션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팅 전에 A 그 스폰서한테는 C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얘의 성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인맥관계는 어떤지, 네트워크의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생활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파악해서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 이 스폰서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 하나님도 아니고 하루에 만나서 그 사람 다 파악해서 정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에 대한 어떤 정보를 스폰서한테 정확하게 갖다 주는 것. 그리고 소개 시 A를 정중하게 소개하고요. 자리 배치도 유의를 잘 하셔야 돼요. 앉을 때 만약에 식당에서 앉았다. 그러니까 카페에서 앉았다. 출입문으로 들락날락 하는 데를 갖다가 마주 보이는 C에다가 놓으면 안 됩니다. C는요. 벽을 보게끔 하는 쪽에 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자가 벽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는 그 중간에 옆에 있고. 예. 그 다음에 A 설명할 때 호응하면서 경청해야 되는데 카톡이에요. 카톡. 정말
그냥 확 주워받고 싶어요. 그냥. 예? 그런 날은요 절대 안 됩니다. 나부터 옆에서 들으면서 끄떡끄떡하면서 맞장구를 쳐야 됩니다. 아 그렇네요. 야 진짜 좋네요. 야 서정훈 대표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카톡 앉아있어. 너는 열심히 들으라 이거야. 너 또 스폰서 떠들라 이거야. 아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그때는요 스폰서 그냥 저기 저 스폰서가요 핸드폰 뺏어버리세요. 아예.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은요 다음번에 조인트 그 저 요청할 때 안 가시는 게 답이에요. 버릇을 단단히 고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C는요 예? 만약에 필기구가 준비 안 됐으면 A가 필기구 같은 걸 해서 메모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카달로그 있지 않습니까? 회사 소개 카달로그 3,000원짜리 그걸 준비해서 갖다 주셔야 돼요. 그것도 준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도 칫솔이라든지 치와기라든지 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준비해서 가시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A는요, 설명자는요, 이렇습니다. 정보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좀 겸비가 되고 내가 또 이 직급자로서 갖춰야 될 복장과 말투와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올바른 예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폰서라고 또 높은 직급이라고 가면 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강의 후에는 보충 설명과 Q&A를 또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짧게 하시는 게 나아요. 설명은 한 30분 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면서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초전 설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냥 2시간 동안 떠드는 게 아니라 한 2, 30분 정도 얘기한 다음에 컨설팅을 한 다음에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 이런 회사에 대해서 라고 질의응답하면서 저는 풀어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나면 또 이렇게 우리 그 사업자 같이 오신 분한테 그 C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 우리 김 사장님께서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도 하시는데요. 봤더니 우리 김 사장께서 너무나 여기 이 사업에 잘 적응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초대받았던 씨가 야 너 그렇게 잘하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돈 많이 버냐? 이러면 예 앞으로 돈 많이 벌게끔 제가 만들 겁니다. 그리고 돈 벌려면요 우리 C 선생님께서 같이 협력하면 우리 B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동참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시자고요. 제가 책임지고 한번 우리 사장님도 자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당한 자세를 전반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사람에게 결정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설명자, 스폰서가 해야 됩니다. 결정을 두려워합니다. 용기를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호일러 법칙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A 스폰서는요. 스폰서면서 설명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브릿지면서 초대자입니다. 그리고 C는 고객이면서 초대받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화살표 보면 절대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막 설명하지 마라. 나는 A에게 스폰서에게 C에 대한 정보를 주고 C는 어떻게 A는 C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니즈에 맞는 걸 잘 판단해서 정확하게 사업 설명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이클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요게 호일러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A가 C한테 또 할 때는 어떻게요? B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타율이 3할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줄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대에 대한 어떤 호일러 법칙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예, 도움 되셨나요?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리크루팅 확률을 최대한 높이시는데 초집중해 주세요. 저것 좀 꺼주세요. 네. 예.